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26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은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되고요. 다만 구두로, 문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가지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61, 6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단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 경우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3법에서 요즘 뉴스에 임대차 2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즉 임대차 2법이라는 말은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6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을 말하는 거죠. 전자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면 따로 종이계약서나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전한 이유는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니까 종이계약서보다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은 26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옛날에 즉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와 적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적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원칙적으로 적시라 하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5번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X입니다. 6억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266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X죠.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은 6억 이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도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6억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266번도 X고요. 다음은 2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X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68번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6억 이상 토지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이상이면 그 숫자 포함이고요. 6억 초과면 6억은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초과, 미만, 반대는 이하,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고요.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죠.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번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X입니다. 주택은 이 말이 맞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X가 되겠습니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4년 계약을 했다가 상가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4년이 더 연장됩니다. 4년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X입니다. 중간에 해지 안 됩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269번 X고요. 270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죠.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만약 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4년이 더 연장되지만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1년이 더 연장됩니다. 1년 더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